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입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관계단절과 외로움, 고위험 사회의 징후와 과제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잠깐 제 최근 연구 이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다양한 그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운동 관련 연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에 지금 서울시 그 고립운동 청년 실태 조사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면요. 여러분들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고령 사회라든가 출산력 감소, 이혼율 증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들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이 혼자 사시는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금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요. 스마트폰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면대면 상호작용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결과 우리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요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발표가 됐었죠. 그 통계청 데이터처로 이름이 바뀌긴 했었지만은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40% 이상이 일상적으로 그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에 실려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심각하다는 것을 좀 우리 같이 공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러한 정도가 그냥 외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의 수준은 좀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좀 즐거운 결과는 아닌데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연결의 정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가 다행히 튀르키예가 꼴찌를 해주는 바람에 꼴찌에서 2등을 간신히 꼴찌를 면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왼쪽에는 청년들만 따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만큼은 아니어도 청년들만 놓고 봤었을 때도 여전히 굉장히 하위권이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다양한 경제 발전 이외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소위 Better Life Indicator라고 그래서 과연 삶을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여러 나라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들 하우징이라든가 그밖에 포버티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데요. 제가 조금 진하게 왼쪽에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저희 커뮤니티 저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결, 사회적 연결을 뜻하는 건데요. 저희가 40개국에서 딱 40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끔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같이 어울리긴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모자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점점 이제 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고립하게 되면요, 뭐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나의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그다음에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낮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소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배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어떻게 지냈냐, 뭐 아픈 거 있냐라고 하는 배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크게 돼서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이라든가 지지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 일종의 낙오자로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비연결 자체가 문제도 문제지만 응당 우리가 누려야 될로부터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안에서 이제 전혀 나오지 않고 아무도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2년 이제 서울시의 데이터 결과인데요. 22년 데이터 그때 청년들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은둔의 형태로 이제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집 안에 처박혀 있게 되니까. 하지만은 이제 사실 그렇게 집 밖에 있으면 그야말로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걸 옆에서 보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건 이제 22년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때도 제가 참여를 하긴 했었었는데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립이라든가 아까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고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거의 소통이 없이 뭐 직장을 다닐 수 있겠지만 거의 소통이 없이 뭐 아무것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딱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비율이 약 한 4.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아예 집안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외따로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제 연령대로 보게 되면 세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유가 다른데요. 어렸을 때는 뭐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뭐 실업이라든가 퇴직, 이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사별 같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 쭉 나와 있었지만은 뭐 건강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우울감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회적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하시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에까지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의 어떤 상태가, 당사자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은둔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제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그분들이 힘들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허약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 이런 소위 이제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를 저지르시기도 하죠. 저기 지금 23년 이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서 이제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를 본인한테 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자해라든가 자살로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남한테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언론사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뭐 얼마 전에 뭐 KBS 같은 데서는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당사자도 힘들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뭔가 공공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훨씬 앞서가는 몇몇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은 아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아예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하나의 부처가 달려들어서 덤벼들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써 있는데 커넥티드 소사이티라 그래서 정부가 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바로 나온 나라죠.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내각관방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고독 아예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이제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 뭐 추진법도 세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게 되면은 뭐 지원 욕구를 높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역 조성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영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 정책을 필 때 꼭 시작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식 개선이에요. 이제 말씀 그때도 아까도 전국조사 설문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 국민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 외롭다라는 얘기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못하죠. 사실 힘들고 어렵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터놓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왠지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뭐 일본, 영국 경우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면 이거 나 좀 몸이 좀 으실으실 좀 힘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옆 사람한테는 그냥 큰 문제 없이 하는데 나 지금 마음이 외로워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왠지 옆 사람한테 크게 이제 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히 같이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쉽게 꺼낼 수 있고 하는 것으로 하는 이슈로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갔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 조직 그다음에 행정 체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아까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의 부처가 있고 장관이 있고 했었는데요. 아직 저희들은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일단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들이 나서서 각각의 뭐 인구정책실이라든가 청년고용정책관, 청소년가족정책실 같은 곳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부처의 성격이 있으니까 딱 그 부처의 성격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가족부는 고립운둔 문제를 앓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용노동부는 고립운둔 문제를 앓고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제 원래 이제 부처의 원래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일단 기본법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을 짰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얘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꼭 이제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보건복지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제 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기관들을 새롭게, 물론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24년에 시범적으로 이제 청년미래센터라고 이제 지역에 이제 4군데 저기 나와 있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기관을 따로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그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일상회복. 이 친구들이 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잘 밤과 낮이 바뀌기도 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회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말이라도 한마디 될 수 있게 간격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친구들이 사회로 되돌아와서 이제 일 경험을 이제 직장을 잡고 사회로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경험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 정부뿐만 아닙니다. 지방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시군구에서 이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은둔이라든가 외톨이라든가 이런 집단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광주광역시가 2019년에 했고요. 지금 현재 약 한 전체 한 230여 개 시군구 중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 돌봄 이음이라고 하는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주로 이제 그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고립운둔 청년과 가족들을 일단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초기 상담하고 성장계획 작성하는 듯,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 지역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달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고립운둔 청년을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음 교육 동안 실시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의 지자체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한번 특히 이제 은둔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집안에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개 이제 이 친구를 도와주는 과정이 일단 발굴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보통 이 3단계로 가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은 발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굴 도와줘야 되는지,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이 누가 시작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누가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냐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기 이동통신 데이터 같은 것들 이용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될 테니까 전혀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집에 안 움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온라인 활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어느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많냐를 따로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적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덜 쓴다거나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돗물 양이 적게거나 이런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고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하시는 사안들이 아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회적
인식 전환이고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은 한 번 조사할 때 40%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는 싶은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례는 있지만 어떤 이제 근거법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기가 너무 어렵다. 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 정부 그다음에 각 부처 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각계 전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정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